얼마 전 72세 이정희님은 통장을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평생 식당 일을 하며 모은 돈이었지만 남아있는 금액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 돈의 대부분은 아들의 빚을 갚는 데 쓰였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한 번만 도와주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도움은 두 번이 되었고 결국 그녀의 노후 자금은 점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식에게 쓰는 돈은 아깝지 않다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쓰는 돈은 필요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노년층의 경제적 어려움 중 상당수가 단순한 소득 부족이 아니라 잘못된 지출과 판단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즉,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쓰지 말아야 할 곳에 쓰기 때문에 노후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점입니다. 노년에 쓰는 돈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기반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 잃으면 다시 벌기 어렵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말 지켜야 할 돈을 지키고 계신가요? 혹시 모르게 감정 때문에 혹은 남의 말 때문에 소중한 돈을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년에 절대 쓰지 말아야 할 돈은 자식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돈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식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도움이 정말 자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결국 서로를 힘들게 만드는 선택이 되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정희님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2024년 서울 영등포구에 살고 있던 72세 이정희님은 작은 식당에서 오랜 세월 일하며 약 1억 5천만 원 정도의 노후 자금을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그 돈은 그녀에게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앞으로 병원비와 생활비를 책임져 줄 마지막 안전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엄마,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아들은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있었고 당장 급한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정희님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자식이 무너질 것 같았고 도와주면 자신의 노후가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통장에서 5천만 원을 꺼내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놓였다고 합니다. 자식을 도왔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아들은 다시 찾아왔고 상황은 반복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선택이 이어지면서 그녀의 통장은 빠르게 비어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노년층 소비 관련 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의 자산 감소 원인 중 하나로 가족 지원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녀 지원이 반복될 경우 노후 빈곤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정희 님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했던 선택이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식의 책임감을 약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요. 자식은 부모가 대신 해결해 줄수록 스스로 해결하는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점점 더 의지할 곳 없는 상태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도움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는 것입니다. 생활이 무너질 정도의 위기라면 일시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문제, 특히 사업 실패나 소비로 인한 빚은 대신 떠안아서는 안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문제는 네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이 말은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자식을 진짜로 돕는 방법입니다.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하는 경험이 쌓여야 자식도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부모인데 어떻게 모른 척해요? 맞는 말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선을 그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부모가 무너지면 결국 그 부담은 다시 자식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노후 자금은 남는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기반입니다. 이정희님은 지금 병원비와 생활비를 걱정하며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결국 진짜 사랑은 모든 것을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노년의 돈을 지키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 노년에 가장 쉽게 무너지는 돈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쓰는 돈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도 갈 곳이 없고 전화 한 통 울리지 않는 하루가 이어질 때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으로 그 시간을 채우고 계신가요? 2023년 11월 부산 해운대구에 살고 있던 68세 박영수님은 정년퇴직 이후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하루가 부족할 정도로 바빴지만 퇴직 후에는 시간이 넘쳐났습니다. 문제는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있으면 괜히 아내 눈치가 보였고 밖에 나가면 딱히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동료에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영수야, 오랜만에 얼굴 좀 보자. 한잔하자. 그날 술자리는 오랜만에 따뜻했습니다. 웃음이 있었고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박영수님은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나갔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달에도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고 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자주 나가요? 그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그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카드값이 눈에 띄게 늘어났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속이 불편한 날이 많아졌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후 음주 빈도가 높은 경우 간 질환과 고혈압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한 술값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었습니다. 술자리에서는 웃고 있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더 깊은 허전함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사람들 속에 있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았지만 혼자가 되는 순간 그 공허함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박영수님은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채우고 있는 걸까?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외로움을 없애려 한 것이 아니라
잠시 덮어두고 있었다는 것을요. 외로움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외로움을 피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제대로 마주해야 합니다. 하루 30분이라도 조용히 걷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가까운 공원을 천천히 걸어보는 것만으로도 생각이 정리됩니다. 또 하나는 관계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술자리에서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부담 없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차 한 잔을 마시거나 같은 취미를 나누는 사람과의 만남이 훨씬 오래 갑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혼자 있는 건 너무 힘들어요. 맞습니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버거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소비로 채우는 순간 결국 남는 것은 더 큰 공허함과 줄어든 통장뿐입니다. 박영수님은 이후 술자리를 줄이고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걷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조금씩 익숙해졌고 이제는 그 시간이 가장 편안하다고 말합니다. 외로움은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익숙해져야 할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돈을 지키는 두 번째 지혜입니다. 세 번째로 노년의 가장 위험한 돈은 남의 말을 믿고 쓰는 돈, 특히 이해하지 못하는 투자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정말 괜찮아요. 다들 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흔들린 적은 없으신가요? 2024년 3월 인천 부평구에 살고 있던 69세 최미숙님은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어렵게 모은 돈 3천만 원이 있었고 그 돈은 노후를 위한 마지막 자산이었습니다. 어느 날 가까이 지내던 지인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언니, 이거 진짜 괜찮아요. 나도 이걸로 돈 좀 벌었어요. 처음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위험해 보였고 잘 모르는 분야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다고 합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사람에게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은 은행에 넣어두면 손해예요. 그 말이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았고 나만 기회를 놓치는 것 같은 불안이 생겼습니다. 결국 최미숙님은 2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수익이 조금씩 올라갔고 그때부터 마음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데 조금 더 넣어볼까? 남아있던 돈까지 넣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수익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불안한 마음에 지인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괜찮은 거 맞죠? 그때 돌아온 대답은 짧았습니다. 저는 이미 빠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급하게 돈을 빼려 했지만 이미 늦었고 결국 절반 가까운 돈을 잃고 말았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고령층 투자 피해의 상당수가 지인 추천과 이해 부족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특히 원리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할 경우 손실 위험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최미숙 님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한 것은 투자가 아니라 남의 말을 믿고 맡긴 선택이었다는 것을요. 투자는 이해할 수 있는 것만 해야 합니다.
설명을 들어도 어렵고 구조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내 돈을 넣을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확실한 기준은 단순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하지 않는다.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은행 이자가 적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금이 지켜진다는 것만으로도 노년에는 충분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조금은 불려야 하지 않을까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노년의 돈은 늘리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한번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미숙님은 지금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때 욕심만 조금 덜 냈어도 괜찮았을 텐데요. 결국 문제는 정보가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남들처럼 되고 싶었던 마음, 놓치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노년의 지혜는 많이 아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야 할 것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돈을 지키는 세 번째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자식에게 쓰는 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쓰는 돈, 그리고 남의 말을 믿고 쓰는 돈까지.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 시작은 언제나 마음이었습니다. 자식을 향한 걱정, 혼자 있는 시간의 공허함, 그리고 남들처럼 살고 싶다는 불안. 그 감정들이 조금씩 쌓이면서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할 돈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견디며 모아온 시간이고 앞으로의 삶을 버텨낼 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쓰는 것도,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쓰는 것도, 그리고 더 나아지기 위해 쓰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반복되고 기준 없이 흐를 때입니다. 노년의 돈은 여유가 아니라 버팀목입니다. 그 버팀목이 무너지면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덜 도와주고, 조금 덜 쓰고, 조금 덜 따라가는 것. 그 선택이 결국 나를 지키고 삶을 지켜줍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너무 계산적으로 사는 건 아닌가요? 하지만 그것은 계산이 아니라 삶을 정리하는 지혜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아는 것. 그것이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한 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돈을 쓰고 계신가요? 혹시 마음 때문에 흘려보내고 있는 돈은 없으신가요? 오늘부터는 단 한 가지만 실천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무언가에 돈을 쓰기 전에 한 번만 더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돈은 나를 지키는 선택인가요?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훨씬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현실적이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